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엘립스였습니다. 엘립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립스를 하기 전에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 먼저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 또는 정투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투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설계는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설계는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근감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투시, 원근감에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로 그리는 걸 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물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기찻길처럼요. 기찻길이 어때요? 멀리 바라보면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사물이 가까이 있으면 어떤가요? 커 보이죠. 이게 투시입니다. 소실점, 소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소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투시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물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똑같은 크기지만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걸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다르게 그리는 것, 이건 투시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상관없어요. 여기 있건 저쪽에 있건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라면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상은 정점이 없습니다. 정점이 무한대예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투시와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 나, 다는 투상입니다. 근데 라번만 투시예요. 소점이 생기잖아요. 자, 분명히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똑같은 크기여야 돼요. 근데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건 투상입니다. 이건 투시예요. 소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이소점 투시도. 하나 있으면요. 이소점이 하나 있으면 1소점 투시도. 세 개 있으면요. 3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그럼 소점이 4개 있으면요. 잘못 그린 겁니다. 소점은 3개밖에 없어요. 3소점 투시도밖에 없습니다. 1소점, 2소점, 3소점 여기까지예요. 4소점부터는 없습니다. 자, 가번, 나번 같은 경우 보시죠. 여기 있는 제가 지금 그리는 이 면의 크기와 여기 있는 면의 크기가 어떤가요? 같은가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아요. 가번, 나번은 양쪽으로 들린 각도가 똑같죠. 그래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각도를 똑같이 줬다고 해서 등각투상이라고 하고, 다번은 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사투상도 또는 사축투상도라고 합니다. 네, 가나 다는 투상이고 라는 투시입니다. 자,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물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상의 투영면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면을 쭉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모서리나 여기 있는 정점이나 어떻게 돼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점이 하나로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상이 빗면이에요. 그런데 투상은
그냥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가 빗면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투상이에요.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면도, 우측면도. 만약에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도, 아래서 위를 바라보면 저면도. 총 6개가 나옵니다. 앞에서 좌우, 위, 아래, 뒤. 총 6개의 방향에서 그릴 수 있어요. 정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투상을 할 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로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면 다른 위치를 표시하는 거라 위치를 틀리게 그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크기가 달라져도 안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얘가 투상의 원리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한 서너 번 돌릴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투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가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정투상이에요. 설계는 정투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본 건 오른쪽에, 왼쪽에서 본 건 왼쪽에, 위에서 본 건 위로, 아래에서 본 건 아래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투상을 한번 해보죠. 과제물을 좀 띄워볼까요? 정투상이 네, 여기 있네요. 26번 과제물, 26번 게시물이에요. 이게 정투상 과제물들입니다. 원래 이 정투상은 수정 명령어가 끝나면 할 건데 좀 미리 땡겨봤습니다. 쉬운 것들만 좀 해보려고요. 요 위에 있는 것들, 얘네들을 할 겁니다. 얘네 중에 일부만 할 거예요. 이건 다 할 건 아니고 오늘은 정투상의 원리만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엘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가 배웠던 X라인을 가지고 그립니다. 이거 45도로 맞추시고요. 0도, 45도, 90도. 그리고 좌하단을 잘라냅니다. 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처음에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0도, 45도, 90도입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여기가 정면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옵셋 30mm, 옵셋 20mm.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 하나 나오죠? 네, 여기가 정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 되고요. 평면은 약간 위로 띄웁니다. 이렇게 약간 위로 띄어서 수평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45도 사선과 만나면 밑으로 수직으로 다시 선을 내려긋습니다. 45도 사선을 사용하는 건 여기서 어떤 크기를 가든지 간에 똑같은 크기가 여기 만나게 돼요. 자, 이렇게요.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으로 선 마무리. 자, 트림으로 나머지 선들을 정리합니다. 이게 정투상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게 정투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45도 사선을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정투상을 이용해서 제가 원 기둥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라인 똑같이 0도, 90도, 45도. 자, 옵셋 20mm.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200mm.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여기 이 선은 이 선의 의미는 중심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선을 그려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옵셋 20mm. 자, 필렛 선을 이렇게 끌고 가봤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트림. 자, 서클. 나머지 이레이즈.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레이어드 한번 맞춰보죠. 중심선이고 빨간색이고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선들이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모양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지만 오른쪽에서 보면 원기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30도로 맞추겠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45도가 아닌 어떤 각도로 자를 때, 혹은 평면에서 45도가 아닌 각도로 잘랐을 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여길 잘랐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바라본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끝점입니다. 여기도 끝점이 이렇게 딸려 내려가야 돼요. 앞에서 바라보면 이 모습이 여기 있는 면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심점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 중심선과 이 원의 중심선과 이 빗면의 중심이 만나야 돼요. 여기가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엘립스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엘립스 끝점, 다음 끝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자, 제가 트림으로 나머지를 다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아크를 그릴 건데요. 아크는 무조건 점 3개를 찍으면 돼요. 아크, 스타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서드 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아크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아크, 시작점. 그러면 중심점, 끝점 이렇게 나와요.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3포인트는 지금 써봤어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도 지금 써봤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3개의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시작점이 첫 번째 점이 스타트냐 아니면 중심점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다시 보세요.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순서가 바뀌었네요.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역시 순서 바뀌었네요.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어떤가요? 맨 위에 3개하고 맨 아래 3개가 똑같은 거죠. 순서만 바뀐 거죠. 그럼 우리가 익혀야 될 건 이렇게 3개입니다. 아크의 시작점, 아크의 중심점, 아크의 끝점, 그 다음에 끝점, 각도, 현의 길이, 각도, 방향, 반지름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점, 그 다음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러면 이와 같이 호가 그려집니다. 자,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슨은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크게 2가지예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2가지가 있는데, 자, 호의 길이는 원둘레로 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크가 있으면, 호가 있으면 이 호 둘레의 길이 있죠. 호의 둘레 길이. 요건 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 양 끝에다가 줄을 묶어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오겠죠. 이게 현입니다. 줄. 양 끝에서 잡아서 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길이를 측정해 보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측정해 보니 86mm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86mm. 그러면 얼추와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의 길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이잖아요. 호가 결국은 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이 가장 긴 건 지름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멀리 있는 건 지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의 길이는 지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반지름이 50이었으니까 지름이 100mm겠죠? 100mm. 그러면 반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제가 100.000001mm. 정말 작은 숫자죠? 안 그려져요. 이해되셨나요? 100mm보다 더 길어질 수는 그러니까 지름보다 더 길어질 수는 없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앤드 앵글. 각도죠. 시작점, 끝점, 아이고 다시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180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스타트 센터 앵글이나 스타트 엔드 앵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이번엔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에 따라서 호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지막이네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맞나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죠. 첫 번째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잡아놨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1. 위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혹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이라고요. 기계 쪽에서는요, 동력을 전달할 때 축과 구멍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축을 넣고 축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마찰에 의해서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세지면 축이 더 빨리 돌아가면 마찰 때문에 헛돈단 말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축과 구멍에 이렇게 네모난 홈을 파고 여기다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쐐기에 의해서 축과 구멍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쐐기를 영어로 키라고 합니다. 기계 부품으로 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평키도 있고 반달키도 있고 여러 가지 키 종류가 있어요. 네, 이 키홈입니다. 이 키홈은 반대쪽 이 끝점에서부터 따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인, 교차점에서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옵셋 26mm 이렇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렛 공부했습니다.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그려집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95. 자,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전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 이 교차되는 지점에 반지름 7mm, 서클 아니 지름 7mm, 다이아메타 7mm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옵셋 7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일단 색상을 좀 바꿔보고요. 물론 여기서 트림 바로 시작해도 돼요. 자, 트림.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트림. 이 원들이 중심이 돼서 엔터. 이 가운데를 지우면 되겠죠. 트림. 자, 펜스. 다시 펜스. 울타리죠. 울타리를 그려서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5mm. 다시 트림. 자, 옵셋한 거는 이제 삭제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에 이렇게 호가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접하는 게 아닙니다. 접하는 건 TTR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통과하고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반지름이 22예요. 그러면 중심이 어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 점을 통과하고 반지름 22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중심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일치가 되는 것. 그래야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서클 반지름 22.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2 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22. 여기도 전부 다 22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 교차점이 여기도 22 떨어져 있고 여기도 22 떨어져 있는 점이 맞습니까? 네. 서클 반지름 22. 트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제도할 때, 손으로 설계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바로 얘를 쓸 겁니다.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그냥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잘못 그렸다.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자, 이해되셨나요? 호를 이용한 예제입니다.